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을 찍어놓고도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아서 출구조사가 이렇게 큰 오차가 나왔다. 제22대 총선 결과, 여당의 완패, 범야권의 완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수도권 122개 의석 중에 35석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6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19석으로 3석이 늘긴 했지만 수도권 전체가 122석임을 감안할 때 정말 영남 편중이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최대 승부처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영남 편중,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번 선거가 그대로 보여주죠. 대구, 경북, TK는 물론이고 부울경, PK마저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국민의힘이 90명인데 이 중에 영남 당선자가 56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65.6%가 영남 당선자입니다. 3분의 2 수준이죠.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지역구 당선자 161명 중에 수도권이 102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63.4%를 차지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제주와 함께 수도권에서 완승을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영남 편중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 이번 제22대 총선을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탄핵 국면에서 치른 선거보다도 훨씬 더 폭망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수도권을 포기하고 영남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영남만으로 집권하겠다는,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아니했죠. 용산은 오만했죠.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에 한 번도 부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부분 다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남 위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반해서 민주당은 대부분의 지도부가 다 어찌 보면 거의 모두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고 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도 득표를 함으로써 이렇게 야당 압승을 이뤄낸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런 일변도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리고 영남 일변도로 집권을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재건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민련, 그러니까 JP의 충청도 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선거 전까지 보수 언론, 조중동은 물론이고 뭐 TV 조선 또 채널 A 뭐 이런 데서도 그동안 국민의힘을 정말 응원하기 바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직격에 나섰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보수 언론 믿으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어떤 이득을 얻을까를 생각해서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지 그들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TV조선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고집불통과 오만 독선이 부른 업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윤종호 TV조선 앵커가 그랬는데 대통령의 국정태도에 대해 내린 심판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을 대통령 당으로 만들려고 대표를 연달아 내몰고 주저앉혔다. 이런 것들이 큰 패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합당 파트너를 국정의 적으로 몰았다 그랬습니다. 예, 합당 파트너가 누군지는 알겠죠. 그리고 야당과 야당 대표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고집과 불통, 오만과 독선이 부른 업보다, 이렇게 TV조선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TV조선이 뭐 진짜 만세 만세 천세 천천세 하고 부르던 TV조선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그리고 채널 A 앵커도 이렇게 말했어요. 불통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던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참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그래요. 재집권을 못할 것 같으면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집권할 곳이 어딘가를 찾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기생을 할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절대 재집권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그래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엄청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뭐 내가 엊그제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때리지, 나 너무 아파,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예, 그런 업보입니다. TV조선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업보는 받으셔야 한다. 자, 그리고 제 이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몇몇 그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출구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또 그리고 범야권으로서 200석이 훨씬 넘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고 그러시던데, 저 역시 아쉽죠. 당연히 200석 이상을 차지해서 저들을 탄핵할 수 있는, 그리고 개헌도 좋은 방향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키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왜 출구조사가 틀렸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구조사 MBC 것을 한번 볼게요. 다른 건 뭐 보나만 하고. MBC 쪽에서 민주당이 184에서 197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국민의힘을 85에서 99석으로 봤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12석에서 14석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8개에서 19개 지역구에 대한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이긴다고, 민주당이 이긴다고 나온 부분이 다 국민의힘이 이겨버린 거예요. 접전이라고 했던 거, 혹은 뭐 접전이 아니라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져버린 지역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예측치, 출구조사 예측치가 이전 오차 범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번 출구조사는 완전히 실패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실패한 조사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출구조사가 나쁘다, 안 좋다, 누군가가 오류를 범했다, 이게 아니고 일단 예측 실패다. 이것은 오차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측 실패로 보는 게 맞고요. 그 실패율을 보면 서울이 6.25%, 경기가 3.33%,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실패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16.67%의 실패율을 보입니다. 세 개 지역구에서 일관되게 이것이 잘못 나타난 겁니다. 경남 16개 중에 2개가 실패했습니다. 12.5%의 실패율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PK, 부산, 또 혹은 특히 이제 그렇죠. 그 TK 같은 경우는 별로 실패하지 않아서 거기는 뭐 싹쓸이 했으니까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부산, 경남, PK에서 왜 이렇게 실패율이 높게 나왔을까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의 민심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요동쳤죠. 엑스포를 꼭 유치할 것처럼 했다가 결국 어땠습니까? 29표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떠났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레거시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된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산을 무시했다. 부산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는데 왜 서울로 갔느냐?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은 야, 부산 무시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 너무하네. 이러면서 또 한 번 민심이 거꾸로 요동을 치죠. 그래서 이 레거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고 기사를 쓰느냐, 프레임을 어디로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는 환자 본인 그리고 환자 가족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서울로 가기를 원하면 이송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 겁니다. 거기에서 피습이 일어났거나 거기에서 사고가 났으면 꼭 거기에서 치료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료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렇게 몰아가서 민주당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통했죠. 부산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의사 증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을 쪼갰습니다. 각 대학으로. 그때 어떻게 쪼갰느냐. 부산 4개 대학에다가 157명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다 80명을 배정하고요. 경남에다가 124명을 배정합니다. 물론 아직 2,000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부울경에다가 의대생 수를 퍼줍니다. 이게 작용을 하죠. 이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망해먹은 것은 이제 시민들, 부산 시민들 머리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 개입이 통했죠. 이번에 부산에서는. 경남에서 통했습니다. 그런 점을 봐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긴다 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서 밴드웨건 효과. 이것이 굉장히 요란했다. 이 요란한 것은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역결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황상무 사건이라든가 이종섭 사건이라든가 대파 사건이라든가 디올백 사건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이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한다. 이런 낙관론이 퍼집니다. 지도부, 즉 이재명 대표는 151석이 목표라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지만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 이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진보 진영의 경우 진다 이러면 투표 자체도 안 해버리거든요. 난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이긴다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역결집 효과를 낳았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 욕구 분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한다.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그렇게 많은 오차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16.6%의 오차율을 보이게 된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서울이나 이런 데가 6% 차이니까 대부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서울도 많이 틀렸지만, 부산은 16%가 넘는 오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출구조사라는 게 뭡니까? 찍고 나오는 사람을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어디 찍었습니까? 하고 묻고 그것을 통계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찍어놓고도 자기가 되게 창피한 거야. 네. 대통령의 오만과 이 불통 이걸 받고 부산 엑스포 저 망해가는 걸 받고 김건희의 디올백을 받고 양평 고속도로를 받고 주가 조작을 봤어. 황상무의 회칼 발언을 봤어. 그런데 거기를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 입장에서. 출구조사가 왜 이렇게 틀렸느냐를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부산 사람들을 내가 울산 사람들을 경남 사람들을 내가 비하하거나 국민의힘을 찍은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이 됐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구조사가 왜 틀렸느냐. 이분들이 가짜로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죠? 자기가 국민의힘을 찍어놓고도 찍었단 말을 안 한 겁니다. 민주당을 찍었다고 대답을 했다거나 혹은 응답하지 않았다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은 많은 수가 응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 찍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16% 이상이라는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출구조사의 경우는 뭐 이게 이번 출구조사 72억 들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보정을 합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정을 해요. 그런데 통상 출구조사는 5%의 보정을 합니다. 5%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31%가 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5%만 보정을 하면 틀리겠는데 이러면서 10%로 보정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난 것이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보정률이 높았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을 찍어놓고도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말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아서 출구조사가 이렇게 큰 오차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밴드웨건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그 범야권의 낙관론, 이긴다 하는 그 낙관론, 이것도 결국은 야당이 민주당이 PK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기니까 축제 분위기다. 그러니까 굳히기에 들어가자 이러면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긴다고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투표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낙관론이라는 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결론은 뭐냐? 보수는 대거 투표장에 나가고 출구조사 답변은 가짜로 하고 혹은 안 하고 이런 거. 또 우리는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된다. 반드시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긍정은 그런 게 아니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희망 회로를 막 돌린다고 그게 희망적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실제 수치는 없는데 자꾸 야권에서는 희망 회로만 계속 돌린 겁니다. 된다. 우리가 이기긴 했죠. 이기긴 했는데 부산 경남에 지금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꾸 이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보수 유권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집하죠. 야, 쟤들이 이긴데 그냥 우리가 큰일 나겠네 이거. 윤석열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부산 경남 표심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 못하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긴대.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찍어야지. 이런 이번에는 민주당의 긍정 마인드가 결국은 부산 경남 표심을 이렇게 반대로 역결집으로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긍정 마인드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하느님이 해줍니까? 부처님이 해줍니까? 무당이 해줍니까? 천공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만 하면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도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분석 다 하겠죠. 당에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문제도 그렇고 출구조사 문제도 그렇고 출구조사는 뭐 별건 아니에요. 투표를 한 이후에 나온 거니까. 다만 우리가 그날 4월 10일 날 오후 6시에 봤던 것과 밤 12시에 봤던 것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약간 서운하고 뭐 일부에서는 약간 분개하기도 하겠죠. 이게 뭐냐 이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출구조사는 틀릴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긍정 마인드로 살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투표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